그날 아침 남편이 내게 던진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형 결혼식에 너는 안 와도 돼. 가족 행사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경멸이 내 가슴을 찔렀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끼는 건 그냥. 불편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결혼 5년 만에 내가 투자한 모든 게 무시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버텨왔다. 그 카페가 점점 커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사업에 눈을 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웨딩 플래닝 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게 바로 남편, 김민준이었다. 그는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매력적이고 야심차 보였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2년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가족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다. 특히 그의 형, 김민호가 결혼을 발표한 후부터는 더했다. 형의 결혼식은 우리 집안의 큰 행사였다. 민준의 부모님은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이라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나는 그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 회사가 운영하는 웨딩홀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홀은 내가 3년 전 인수한 곳으로 강남의 프리미엄 장소였다. 음식도 내 파트너 업체에서 맡기로 했다. 총 비용으로 치면 4천만 원 가까이 들었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투자했다. 그런데 민주는 그걸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내가 형을 위해 준비한 거야 라고 부모님께 말하며 나를 배제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고 나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대신 머릿속에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관찰해.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 민주는 나를 무시했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그 홀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서류상으로는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내 몫이었다. 결혼 전 내가 투자한 돈으로 산 거니까.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에서 민준의 형 결혼식 준비를 감독했다. 케이터링 팀과 미팅을 하며 메뉴를 세밀하게 조정했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로 해요. 손님들이 만족해야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갔다. 민준이 훔친 돈 정확히 4천만 원근 내 개인 계좌에서 사라진 거였다. 그는 형의 결혼 비용으로 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 투자에 썼다. 나는 은행 기록을 확인하며 알았다. 그는 나를 속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시간이 흘렀다. 결혼식 일주일 전 민준의 부모님이 집으로 왔다. 민준아, 내가 홀을 준비해줘서 고맙다. 내 아내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 그 말에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손에 쥔 칼을 꽉 쥐었다. 칼날이 빛났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나왔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들은 나를 무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임랭 콩큐도옥 AI. 내가 참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까? 아니. 오히려 그들은 더 밟을 뿐이다. 나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민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이라고 하기엔 너무 쉽다.
그의 비밀번호는 항상 같았으니까. 그 안에서 그의 비밀을 발견했다. 형의 결혼 상대, 그 여자와 민준이 과거에 관계가 있었다. 증거는 이메일과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저장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을 테지만 때가 되면.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다. 나는 홀에 도착해 모든 걸 점검했다. 꽃 장식, 테이블 세팅, 음식. 모든 게 완벽했다. 민주는 나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너 왜 왔어? 가라고 했잖아. 애나는 미소 지었다. 여기 주인인데 왜 안 와? 그의 눈에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무시하고 지나갔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그들의 웃음소리, 축하 인사, 내 돈으로 만든 풍경이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됐다. 신랑 신부 입장. 민준이 사회를 봤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기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무대 뒤에서 서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케이터링 팀장에게 전화했다. 메뉴 변경해. 알레르기 있는 재료로. 팀장은 놀랐지만 내 지시를 따랐다. 민준의 어머니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다.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겠지만 충분히 혼란을 줄 터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홀의 CCTV를 확인했다. 민준이 형과 속삭이는 모습. 돈은 잘 썼어. 투자 수익 나올 거야. 그들은 나를 속인 돈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참아온 세월이 떠올랐다. 결혼 초기, 민준의 외도. 그의 폭언. 나는 항상 참았다.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 알았다. 참는 건 자살 행위다. 갑자기 홀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의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쓰러졌다. 땅콩. 누가 넣었어?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민준이 달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내가 주인인데 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시작이었다. 혼란이 시작된 후 홀은 아수라장이 됐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준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증상이 가벼워 금방 회복됐지만 행사는 엉망이 됐다. 손님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떠났고 신랑 신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준은 나를 노려봤다. 너, 이게 내 짓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 있어.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왜냐하면 홀의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후 민준은 나를 벽으로 밀쳤다. 내가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그의 손이 내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아팠지만 나는 웃었다. 가족. 나도 내 가족이었어. 그런데 왜 나를 초대해서 뺐지? 그는 멈칫했다. 그건 그냥이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훔친 4천만 원, 그 돈으로 형 사업 투자한 거 알아. 증거 있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돈은 빌린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과거가 스쳤다. 결혼 첫 해, 민준의 외도. 나는 알았지만 참았다. 가족을 지키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변했다.
임랭 나 독이다.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돈 회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민주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의 금융 기록을 모두 복사해 둔 걸, 그의 사업 파트너와의 대화도. 나는 기다렸다. 관찰했다. 그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똑똑했지만 과신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었다. 한 주 후, 민준의 형이 찾아왔다. 동생 때문에 미안해. 결혼식이 엉망이 됐어. 그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민준과 공모자였다. 돈을 함께 썼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그는 안도하며 갔다. 하지만 나는 그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세금 탈루 증거. 국세청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형 회사에 누가 제보했어? 너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는데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녹음기를 켜두었다. 때려. 그럼 경찰 불러. 그는 주저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권력이 이동했다.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과거에 내가 나타나 물었다. 너 아직 인간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트라 서즈데이는 중독이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멈추면 다시 밟힐 뿐이다. 민준의 부모님이 다시 왔다. 이혼. 그건 안 돼. 집안 망신이야.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돈 돌려주세요. 4천만 원. 그들은 놀랐다. 그 돈은 민준이 빌린 거잖아. 원하는 증거를 보여줬다. 은행 기록, 이메일,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아직 부족하다.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차례다. 나는 민준의 과거 연인을 찾았다. 형의 아내. 그녀와 연락했다. 알고 계세요? 민준과 당신의 관계. 그녀는 부정했지만 증거를 보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흔들릴 터였다. 민준은 점점 무너졌다. 회사에서 압박이 왔다. 투자 실패로 손실이 커. 그는 나에게 애원했다. 도와줘. 내 돈으로. 나는 웃었다. 내 돈. 이미 내가 훔쳤잖아.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즐겼다. 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이 아팠다. 이게 나인가? 과거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민준은 변명했다. 그 돈은 가족을 위해 썼어요. 판사는 증거를 봤다. 도둑질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법정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의 눈빛이 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나는 무표정했다. 이게 사회의 법이다. 내가 이용한 무기. 하지만 가격은 컸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너무 차가워졌어. 가족도. 어머니가 말했다. 복수는 내 영혼을 갉아먹어. 나는 대답했다. 참는 게 더 나빠요.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직장이 흔들렸다. 상사가 불러 투자 실패로 회사 이미지 타격이 커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소리쳤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나는 조용히 앉아 그를 봤다. 내가 시작했어. 그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나는 피했다. 이미 CCTV를 설치해둔 집이었다. 증거가 쌓였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내 변화를 기록했다. 오늘 민준의 눈빛을 봤다. 두려움. 그게 나를 기쁘게 해. 하지만 왜 가슴이 텅 빈 기분일까? 템리가 변형되고 있었다. 과거에는 공감했다. 이제는 계산만 했다. 임랭이 아닌 행동이 나를 살렸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형의 결혼 생활도 파탄났다. 내가 보낸 증거로 그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너와 민준의 관계 어떻게 설명할 거야? 형은 나를 찾아왔다.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 파괴하지 마. 그는 무릎 꿇었다. 똑똑한 사업가였던 그가. 나는 말했다. 너희가 나를 파괴했잖아.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지만 늦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 어머니의 알레르기 사건 후 그들은 나를 원수로 봤다. 하지만 나는 병원에 꽃을 보냈다. 쾌유하세요. 그 안에 숨긴 메시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떨었다. 사회의 도덕을 이용했다. 그들이 중시하는 체면을 무너뜨렸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홀 운영이 성공적이었다. 직원들이 말했다. 대표님, 정말 강하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친구 한 명이 남아 너 변했어. 무서워. 나는 대답했다. 살아남기 위해 도두가 왔다. 이게 맞나? 하지만 멈추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뿐.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다. 돈 돌려줄게. 이혼해. 나는 거절했다. 전부 돌려. 그리고 사과해. 그는 법정에서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속이려 했다.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확인했다. 숨긴 돈이 더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빛이 차갑다. 너 수야? 스스로 물었다. 트라 서즈데이의 대가였다. 낸 틴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현실이다. 형의 사업이 파산 직전이 됐다. 국세청 조사가 깊어졌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나를 불렀다. 왜 나한테까지? 나는 말했다. 너희 형제가 하나잖아.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가슴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직장을 잃었다. 해고야.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나는 웃었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처럼 그의 과거 폭언이 떠올랐다. 너는 그냥 도구야. 이제 그가 도구가 됐다. 소송 판결이 났다. 내가 승소했다. 4천만 원 반환, 플러스 이자. 민주는 파산했다. 그의 부모님은 집을 팔아야 했다. 그들은 나를 저주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이게 행복인가? 도두가 커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는 불길처럼 번졌다. 판결 후 민주는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다. 나는 추적했다. 그의 친구를 통해 알았다. 캐나다로 도망쳤어.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여권을 압류 신청해뒀다. 출국 금지. 그는 공항에서 붙잡혔다. 뉴스에 나왔다. 사업 실패로 도주 시도. 그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너 어떻게? 나는 말했다. 내가 나를 과소평가했어. 그는 감옥으로 갔다. 사기죄.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가 훔친 돈으로 제 삶이 망가졌어요. 판사는 동정했다. 사회의 법이 나를 지켰다.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밤마다 자문했다. 과거에 내가 속삭였다. 멈춰. 하지만 현실에 내가 말했다. 멈추면 주거 밴댕이 완성됐다. 나는 더 이상 공감하지 않았다. 형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사업은 끝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돈 빌려줄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왜 내가? 그는 애원했다. 가족이었잖아. 과거 형이네. 나는 거절했다. 그의 삶이 무너지는 걸 봤다. 만족감과 함께 공허가 왔다. 민준의 부모님은 노인 요양원으로 갔다. 집을 잃었다. 그들은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줘. 나는 불태웠다. 도덕. 그들이 나에게 안 한 걸 왜 내가? 나는 홀을 확장했다. 사업이 번창했다. 하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 대표님, 왜 혼자세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외로움이 대가였다. 민준이 출소했다. 1년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다시 시작하자. 그의 얼굴이 야위었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는 울었다. 내가 나를 망쳤어. 내가 먼저야. 이 그의 눈에 증오가 타올랐다. 그는 칼을 꺼냈다.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나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미 경비를 불러뒀다. 그는 체포됐다. 폭행 미수. 다시 감옥. 나는 떨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있었다. 형의 전 아내가 소송을 걸었다. 민준과의 관계 증거로 나는 도왔다. 그녀의 변호사에게 자료를 줬다. 형은 모든 걸 잃었다. 자살했다. 뉴스, 사업 실패로 극단 선택.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무너졌다. 내 탓인가? 도두가 폭발했다. 하지만 이미 불가역이었다. 복수는 연쇄였다. 민준의 부모님이 죽었다. 스트레스로. 장례식에 갔다.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았다. 나는 꽃을 놓고 갔다. 안녕히.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과거를 지웠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나는 변했다. 영원히. 약 952. 형의 죽음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후회해. 나는 읽지 않고 찢었다. 후회. 그건 약자의 무기다. 사업은 성공했다. 홀은 서울 최고가 됐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 형의 얼굴, 부모님의 저주. 너 괴물이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남았어.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회사 파트너. 당신 매력적이에요. 나는 거절했다. 믿지 않아 복수가 나를 고립시켰다. 민준이 출소했다. 다시. 그는 길거리에서 살았다. 나는 우연히 봤다. 구걸하는 모습.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달려왔다. 독쳐줘.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과거 사랑이 스쳤다. 집에서 나는 약을 먹었다. 불면증.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예요. 나는 웃었다. 복수예요. 형의 전 아내가 찾아왔다. 고마워. 자유를 줬어.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부러웠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혼자였다. 민준이 죽었다. 과음으로. 뉴스, 노숙자 사망의 장례식에 갔다. 빈소에 나 혼자. 꽃을 놓았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복수의 유령. 사업을 팔았다. 돈은 많았다. 여행했다. 하지만 어디서나 추억이 쫓아왔다. 서울로 돌아왔다. 홀을 봤다. 새 주인. 나는 웃었다. 내 작품. 밤에 거울 앞 너 만족해? 대답 없었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 균열이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민준의 유품이 왔다. 편지. 너를 사랑했어. 미안, 나는 불태웠다. 어머니가 죽었다. 임종에서 복수는 끝났니? 물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이제 나는 홀로 산다. 사업 없이, 사람 없이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